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그동안에도 이 혼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지금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김남욱이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밥도 혼밥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요, 이 식비도 주고요, 또 이 활동비도 준대요.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봉급은 봉급대로 지금 다 받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비가 어마어마한데, 자기네가 연구단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지원비를 대준다? 이거는요, 이 국민 세금을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국회에 연구단체가 있는데, 연구단체가 많이 있어요. 연구단체가 한 60여 개나 되는데, 이 60여 개나 되는 연구단체 단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성중 의원이 전면 폭로한 내용인데요. 이 MBC가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이 취재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정상적인 이 팩트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아갖고 뭘 취재하느냐? 보수 진영 공격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 지원금을 갖다가 오로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데 썼다는 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는요, 이 취재 이 지원비를 갖다가 또 뭐라 그럴까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취재 지원금을 유용했다. 그리고 또 초과 지출했다. 이런 문제점을 이 박성중 의원이 공개하고 있어서, 역시 MBC는 이래저래 참 문제가 많네요. 이거 대대적인 이 수사를 통해서 이 비리, 그동안에 이제 MBC 3도조에서 많이 폭로해 왔는데요. 이거 폭로된 것 같고, 이거 제대로 이 MBC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MBC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이트진로 본사, 여기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자, 하이트진로 본사를 그동안에 몇 달씩 점거해서 파업을 했던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경찰에서 이번 이 문제를 쭉 조사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 48명을 집단으로 송치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강력한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찰청에서도 내년 6월까지요, 한 200여일간에 걸친 전쟁을 선언했거든요. 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강경 조치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굿 뉴스인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 다운 것 같아요. 그야말로 홍준표 시장 예산을 좀 줄이겠다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우선 빚 2천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도 한 3천여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업무 추진비, 이거를 전략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대구시 직원들한테 따뜻한 방한용 팡카를 사줬다. 아주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굉장히 좋은 이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굿뉴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검한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무려 48명이에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오늘요, 이 사람들 갖다가 특수 건조물 침입,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검해서 농성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이 농성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본래요, 이 화물연대가 지난 3월부터 파업을 벌여왔는데, 그 일환으로 이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검해서 농성을 벌여왔는데, 그동안에 하이트진로 사측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다음에 화물운송 위탁사, 이 수양물리라는 회사인데요, 위탁사가 운송료 인상하고 그다음에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문제에 합의하면서 파업과 농성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말이죠, 이 하이트진로 측에서는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조원들에 적용된 혐의가 말이죠. 이 반의사 불벌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노조원들을 소환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의 결과로 노조원들에게 현주 이 건조물 방화 예비와 그리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을 해서 검토를 쭉 해왔는데요. 현장에서 신화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를 중심으로 해서 건조물 침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방해 이 2개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거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죠. 이 민노총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관용의 원칙,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고, 이제 오늘 국무조정회의에서도 이 화물연대 이 불법 이 파업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법을 집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경한 입장이 다시 한번 또 이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국 모든 근로장에서 이 민노총의 불법 파업 행위, 그야말로 이 눈꽃만큼도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법에 응징을 가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재명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뉴스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뭐 혼밥한다, 이 밥 먹으러 오라 해도 안 온다, 또 이재명이가 사람들을 불러도 사람들도 가지도 않는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김남국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어제도 내가 번개로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번개로 밥을 먹는 거하고 그리고 사전에 스케줄에 따라서 밥을 먹는 거하고는 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전 스케줄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의 일정이 나름대로 당 대표의 직위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그냥 번개로 먹는 게 많다 그러면은요, 평소에 자기의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당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상도 없이 마구제비로 당 대표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위직의 경우에는요, 밥 먹는 게 다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배고파서 먹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은 배고파서 먹지만 당 대표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일이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사람, 차를 마실 사람, 사무실에서 만날 사람, 또 행사장에서 만날 사람, 특정 식당에서 만날 사람, 다 다양한 이 부류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케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번개치기로 만나는 거예요. 네, 번개치기로. 그러니까 스케줄 속에서 어쩌다 번개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번개가 중심이다? 아,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밥 먹을 사람도 없이 혼밥도 많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수조사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전수조사했는데 뭘 전수조사했냐? 지금 이 국회에 말이죠, 연구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단체가 있는데 국회의원 1인당 최대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연구단체가 몇 개나 있느냐? 6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비도 대주고 이 식비도 대주고 아주 좋아요. 야,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나 싶어요. 예. 이 정도까지 해서 이 국회의원들 공부 좀 하라, 연구 좀 하라, 이렇게 말하자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구단체 구성 요건도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 단순해. 10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앱만 많으면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의원들 중에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63개의 연구단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개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것만큼 공부하라는 겁니다. 돈도 다 내주고. 예,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1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일보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유일하게 국회의원 이 연구단체 중에 야당 169명 가운데서는 이재명이가 딱 단 한 군데도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가 뉴스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냐면, 이걸 보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주일 미군 기지에 우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주일 미군 기지를 한번 현장 시찰을 하고 브리핑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국방의 대상입니다. 이번은 일본 가는 거는. 그런데 이때 국방위원들 중에서 딱 이재명이만 안 간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안 가겠다. 예, 그러면
안보 관련 뭐 이 본인이 지식이 뭐 넘쳐 흘러갖고 안 가느냐? 지금 이재명이 안보 관련 논평하고 메시지 내는 거 보십시오. 이거 대한민국 뭐 전문가는 관두고요. 국회의원 관두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봐줘? 이 정도의 의심이 가는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아니 뭐 주한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하질 않나. 일본하고 같이 미국하고 셋이서 우리가 이 연합훈련을 하니까 친일 국방이라고 하질 않나. 이 도대체 메시지가 말이죠. 정말 격에 맞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과연 야당의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에 대해서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본래 공부를 싫어했겠느냐. 아니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명색이 중앙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명색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공부에 담산 사람은 아니오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63개의 연구단체에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을 보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국회의원들하고 스케줄이 너무나 없구나.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당대표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요. 지금 밥맛이 안 나요. 밥맛. 그러니까 혼밥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밥맛이 안 나니까 이런 연구할 때 이 머리가 딱 한 군데로 딱 몰려야 이게 연구가 되고 공부도 되잖아요. 지금 연구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연일 유동규 그다음에 나무위가 퍼붓는 이 폭로에 대응할 것이냐. 이게 밥만 나겠어요? 연구단체 갈 맛 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연구단체에 단 한 군데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연구단체 하나도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내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이재명의 입법이 실적이 제로라는 겁니다. 입법 성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저도 맨날 그래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예를 들어서 이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 지금 뭡니까? 우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통과될 리도 없고 그리고 국회 입성 뒤에 2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불법 사채 무효법 일종의 이제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개정안인데 이것은요 저신용자들을 갖다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 이러한 당내 비판 때문에 이것도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정말 걱정이다. 좋게 얘기하면 걱정이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소양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 개항을에다가 어거지로 갖다 꽂아가지고 방탄만 입혔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박성중 의원이 오늘 폭로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취재지원금 수억 원을 받아 먹었는데 이 받아 챙긴 수억 원을 갖다가 어디다 썼느냐?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데 썼다. 이게 이제 핵심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취재 지원금을 갖다가 유용한 협의도 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 지원금을 갖다가 이제 보수 진영 공격하는 데만 썼고 또 유용까지 하고 야, 이게 참 MBC도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못지않게 참 천국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박성중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 과학기술 이 방통심의위원회 간사로 돼 있어요. 이 국회.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에서 뿌린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내부가 기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언론학회하고 서울대 이 팩트체크 센터가 공동 선정하는 이 무슨 사업이 있느냐? 취재보도 지원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재보도 지원 사업에 딱 뽑히려면 한국언론학회하고 이제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공동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네이버가 수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수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MBC가 말이죠. 취재보도 지원 사업에서 단독 신청해가지고 수억 원을 수령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MBC가 팩트체크를 가장해서 취재 지원금을 보수 진영의 공격 자금으로 유용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한국언론학회에 기부한 금액은 총 7억 8천여만 원이고 그중에 MBC가 2018년에서 21년 이 3년에 걸쳐서 총 8차례 1억 6,800여만 원 이상을 수령해 갔다. 이렇게 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MBC는요. 기부금을 이용해서 제주 4.3 사건 70주년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방송을 제작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갖다가 보수 진영 잘못으로 몰아가는 왜곡 조작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현장 검증 이런 이 보도에서는요. 이 자원외교 하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원외교의 특성을 곡해하는 방송을 제작해서 또 국민들을 호도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취재비 유용 의혹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성용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요. 애초에 지원금 신청 서상에도 없는 해외 일정을 추가하면서 취재지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지원금을 초과하면서까지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했고, 그리고 취재 지원금을 이용해서 말이죠. 카페에서 티라미수라든가 이 아메리카노를 사 먹고, 심지어 하노이 맥주를 또 사 먹고, 고급 하루집에서 수십만 원을 또 쓰고, 이런 방만한 취재지원금의 유용 혐의도 있다. 예, 그래서요. 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취재 계획을 갖다가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을 허용한 것과, 그리고 취재지원금 규정에 어긋나는 다수 예산을 유용한 점은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책임의 책임자는 누구냐. 이러한 이 불법 예산 남용, 오용, 이거는 바로 박성재에게 있다. 그래서 이 박성재 MBC 사장은 지금 연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민원과 유착한 시민단체,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대학의 기금이 친민주당 세력인 좌파 생태계 유지를 위해 쓰이고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더 이상 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이 성명문 하나 낸다고 해서 MBC가 이걸 움직이겠어요? 꼼짝달싹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점도 예산을 갖다가 이 불법적으로 이 운영한 점, 이것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아주 이 멋진 행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허리띠 졸라 직원 패딩산 홍, 반년 만에 대구 빚 2천억 갚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대구시 재물을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2조 5,758억 원인데 매년 이자만 380억 원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8%로서 서울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지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대구가 이달 중에 이제 홍준표 시장은요. 2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래서 올해 상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6개월 만에. 그럼 2천억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아주 딱 주머니를 아주 단단히 딱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먼저 말이죠. 이 기금과 특별회계 중에서 효율성이 없는 부분, 이거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사립예술단 진흥기금,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렇게 17개 기금 중에서 8개를 없애버려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경부고속철 철도변 정비 특별회계, 이런 이 1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또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총 1,00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 관행적 지출 예산도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35억 원 정도 나가는 이 A기관의 보조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구미상생발전 지원금 100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600억 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실국장 업무 추진비하고 직원 초과 근무 수당을 최소화해서 3억 원을 또 전략해요. 그리고 시청 부서 사무실 운영비, 경상병비 이런 거를 아껴서 6억 6천만 원을 또 전략해요. 그리고 신암 선열 공원 주변 경관 녹지 사업비 17억 원. 아예 이건 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모두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 상환 자금으로 400억 정도를 또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개월간 모은 게 전부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우선 이자가 비싼 금융기관 채무서부터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년에는요, 이 건당 기준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을 전수조사해서 공공기관 통파해봤다는 남는 부동산을 전체 매각할 예정으로 있고요. 업무 추진비와 같은 이 경상 경비도 올해보다 더 아껴서 2024년도까지는 3,800억 원의 빚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아낀 돈, 아낀 돈, 무슨 빚도 갚지만은요,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 아낀 돈이잖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이 패딩을 사서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주는 건 아니다. 자,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 6개월간,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은요, 이 1년 업무 추진이 얼마냐면 2억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30%를 깎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첫 해인 올해도 6개월간 스스로 업무 추진비를 아껴가지고 6천만 원 상당의 방한용 패딩을 구매해서 공무직 직원인 684명에게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장어덮밥과 같은 특식을 여러 번 제공했고, 지난 10월 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업무 추진비로 사과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빚에 민감하냐? 이 평소 크면서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SNS에 올려있는 그 이 경위, 배경을 보면요. 7살 때 이제 5.16 혁명이 났는데 혁명 전과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받아서 고리채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가 고리채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고 이 홍준표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고리 대금업자가 이 고향인 창녕 남지 길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구타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그 뒤로부터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됐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빚을 멀리했고 예전에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도 채무 상환에 주력해서 3년 6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도 했다라고 이 SNS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젊은 세대들 2030 지금 영끌 세대는 뭐 시대적 환경이 다르니까 영끌 세대들 지금 이제 빚을 끌어다가 집도 사고 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뭐 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빚만큼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